대법원 2009-82244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 손해배상 판례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함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60247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 피산업 근로자 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위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위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 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며, 파견 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4380 영업비밀의 보호와 전직금지에 대한 S전자 전업금지 가처분 판례입니다.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에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 업무, 직책, 영업비밀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및 전직 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 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재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16-1630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어떤 회사와 연구소 사이의 판례입니다. 1.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 행위자가 침해 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 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런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 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관과의 비교, 그 밖의 신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